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겪은 코로나19 확진 시 증상과 후유증,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일 벌리기 좋아하는 남자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코로나19의 증상과 후유증, 그리고 완치, 회복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겪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라든지 기저질환의 유무, 그리고 개인 면역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증상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질병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남성이고요. 술은 좋아하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자리를 갖는 편이고요.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은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래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께는 오늘의 이야기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치 이후에 3개월가량 실천에 옮기고 있는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가면서 찬찬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난해 2021년 11월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 7일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그리고 퇴소 이후 3일을 추가로 집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흘렀어요. 처음 확진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그때는 가을 막바지에 가족들과 캠핑을 갔었어요. 그런데 캠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째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일단 정강이 쪽 앞 근육이 막 아픈 거예요. 오랜만에 등산을 하거나 축구를 하게 되면 다음날 겪는 그 정도 근육통이었어요. 근데 그때 평소에 잘 안 신던 워커를 신고 제가 캠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통이 평소 잘 안 신던 신발을 신고 가서 느껴지는 그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건 뭐냐면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음식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미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맛이 안 느껴졌어요. 당시에 발열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서부터 차 안에서도 온 가족이 다 마스크를 꼈고요. 그리고 대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족들과 함께 선별진료소에 가서 온 가족이 다 PCR 검사를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 싶은 게 그때 당시 PCR 검사를 받은 직후에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 셀프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캠핑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에 뭐 일회용 숟가락이나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밥 따로 받아서 제 방에서 혼자만 밥 먹고 하루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두통이 시작되는데 제가 평소에 편두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두통은 편두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 둘레에다가 매운 소스를 막 뿌린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두통이었어요. 그리고 열감이, 실제로 제가 체온을 재보면 정상 체온이 나와요. 그런데 스스로 느끼기에 나 몸이 좀 덥다,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의 막 열감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밤중에 잠자리에 들고 나서 정말 심한 오한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전기장판도 따뜻하게 깔고 두터운 이불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캠핑을 갔기 때문에 몸살이 왔구나. 그래서 하룻밤 짧게 앓고 이제 다 회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PCR 검사를 했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상,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다음날 아침 8시에 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사무실 출근은 안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다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메시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9시가 돼서 메시지가 아니고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때의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잡했어요. 왜 내가 걸렸지? 내가 어디서 걸렸지? 억울하고 화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생활치료소에 입소할 당시에 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매일매일 일지 쓰듯이 제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남겨놨어요. 혹시나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생활이 궁금한 분은 제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일단 초반에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건 탈모예요. 제가 보시다시피 머리숱이 진짜 많은 편인데 정말 초반에는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 이 속도로 빠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두 번째 후유증은 미각과 후각의 약화입니다. 이건 상실까지는 아니고요, 약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돌아오긴 하는데요, 확진 이전의 삶에 비해서는 확연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코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냄새도 잘 맡고, 그리고 커핑 할 정도로 맛도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후각과 미각이 느끼는 정도는 한 60-70%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한 거죠. 후각과 미각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확진자분들, 다른 완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3개월까지는 100% 완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후유증으로는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돼요. 혹시나 나 때문에 좀 피해를 볼까봐. 확진 판정 받고 나면은 완치가 되고 나도 한 2주 정도는 PCR 검사를 해도 양성 반응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을 상실한 상태로 복균을 한 거죠. 그래서 괜히 좀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건강에 대한 염려도 좀 생기고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하루 종일 껴서 숨이 가쁜 건데 혹시 내 폐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들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완치 2주 후에 바로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 받고요. 그리고 PCR 검사를 하면서 동네에 있는 내과에 들려서 폐 사진도 촬영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사람을 좀 꺼리게 되는 건 좀 덜해지더라고요. 제가 겪은 마지막 후유증, 이건 굉장히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기초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한 운동, 격렬한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체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완치된 이후에 사무실에 자료를 좀 가지러 가려고 운전을 해서 가서 사무실에 가서 자료만 챙겨서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한 2시간 남짓이었어요, 이 전체 시간이.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컨디션 좋은 날의 체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완치 직후는 체력이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체력이 서서히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 체력 상태에다가 갑자기 방전되는 느낌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이대로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원래 체력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 3개월 동안, 완치 이후 3개월 동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노력했고 어떠한 부분에 효과를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먹는 거. 우선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약을 한 제 지어 먹었어요. 2주치. 근데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한약 같은 걸 잘 안 먹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체력이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컸어요. 이 자리를 빌어 한의원 원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리고 2가지를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종합 비타민. 장내 유산균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탈모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을 찾다가 그냥 이럴 바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복용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바로 이 2가지를 복용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좀 더 먹어보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2가지는 먹는 양을 아예 줄였습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과 알코올입니다. 사실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예 끊는 건 사실 힘들었고요. 최소한으로 가급적이면 밀가루 음식을 복용하지 않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좀 바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밀가루 성분이 동양인의 위장에 그 소화와는 잘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병원이나 한의원에 아파서 가보면 밀가루 음식 줄이라고 하는 조언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에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의 섭취를 최소화했고요. 술은 저 정말 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마시는 술의 양을 최소화했습니다. 거의 뭐 끊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알코올의 섭취를 줄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간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체력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참에 한번 술을 한번 끊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알코올 섭취를 확 줄였습니다.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요. 연말 연시가 다 포함된 이 3개월의 기간 안에 술자리를 딱 한 번 정도 참가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섭취량은 한 소주 반병 정도? 이런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은 섭취하지 않고 이게 체력 회복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운동장 앞에 와 있거든요. 운동장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체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상황을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아도 잠깐 쉬었는데 그 체력을 금방 다 회복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코로나 확진 이후에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체력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고강도 운동도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닥으로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체력부터 먼저 회복한 이후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운동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일단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그중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은 중저강도 운동에 속하고요. 최대 심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의 한 70% 전후 구간입니다. 이때는 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운동을 했을 때 단위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은 속도로 꾸준히 지방과 탄수화물을 산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천천히 뛰면 됩니다. 엄청 천천히. 제가 경험해본 바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개개인에 맞춘 저강도 유산소 운동 심박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심박의 5에서 60%라는 거예요. 5에서 60%.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각자의 최대 심박을 알아야겠죠? 이건 공식이 있어요. 208 빼기 0.7 곱하기 자신의 만 나이. 이렇게 하면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심박이 나와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208 빼기 0.7 곱하기 30. 네, 저의 경우에는 최대 심박이 18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이 최대 심박의 50% 정도 선은 분당 90회가 될 거고요. 60%라고 하면은 108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선 90에서 108회 이 정도 선이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 구간인 겁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헬스장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 기구에 보면은 심박을 체크하는 센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심박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각자에게 맞는 저강도 운동, 심박수에 맞춰서 그냥 뛰는 거예요. 최소 1시간. 그런데 1시간을 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거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강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완치 이후에 곧바로 시작을 했는데도 1시간 정도 달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근처에 트랙이나 운동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집에서 로잉모션으로 운동하거든요.
중요한 건 저강도 유산소에 맞는 심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니까요. 로잉머신 운동은 전신 운동이라서 일반 유산소 운동이 목적인 분들께도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저도 오늘 운동하려고 나왔으니까 운동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코로나19의 증상과 후유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어떤 것을 느꼈고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ooking like some buttercream, you know exactly what I need. Hot cocoa, sweet and savory, my boo, my boo.